맞죠? 177페이지? 원리학기 했었냐? 했던 적 있어? 시금 안 했어? 뭐야 여기는 170? 177? 원리학기. 여기 원리학기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번에 SN 빼기 SN 빼기 그거 했죠 한번. 일반항 구하는 거 했었나요? 아마도. 자, 원리학계를 먼저 살짝 설명을 할 텐데 이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진 않아. 근데 또 잘 나오진 않는다. 근데 설명을 하면 어려워요. 이게 설명을 하면 좀 어려워합니다. 원리학계가. 이건 좀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보다 많이 문제가 좀 줄어가지고 나오는데 등비수열을 왜 봐야 되는지의 목적 중에 하나야. 이 원리학계라는 게 좀 어려워요. 등비수열의 합 있죠? 등비수열의 합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등비수열의 합. (1-R에) 그죠? 1- 공비야 얘가 위에 1-R의 n승을 쓰고 여기에 첫째 항이야. 반대로 R-1에 R의 n승 -1을 쓰고 첫째 항이고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죠?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것이 공비입니다. 공비. 이 R이라는 거는 곱해져 있는 값. 이걸 공비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써서 구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원리학기에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기만 하면 되는 건데 여기 이제 뭘 하나 추가를 알아둬야 되냐면 A라는 값이 있어요. 얘가 R씩 증가할 때 했어. R씩 증가. 그러면 이거 식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A에 1 더하기 R 이렇게 써야 돼요. 만약에 R%라고 할까? R%라고 할까? 그냥 R씩 증가라고 하자. 얘가 증가가 된다 라고 하잖아요. 증가가 된다. R만큼 증가한다고 그러면 A에 1 더하기 R이라고 써요. R만큼 증가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게 R만큼 증가하는 건데 3번 증가했어. 3번 연속적으로. 그러면 A에 어떻게 돼야 돼요? 1 더하기 R에 3승이라고 써요. 3번 연속 증가되면은 여기에다가 1 더하기 R을 곱하고 또 1 더하기 R을 곱한 거야. 그래서 3승이 되는 거야. 참진 알겠니? 만약에 R 증가하는 건데 얘가 10번 증가됐어. 그럼 A에 1 더하기 R에 10승이라고 써요. 그래서 여기가 지수 모양을 쓰는데 여기 안에가 1 더하기 R인 거야. 1 더하기 R이 돼야지만 증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거냐면 만약에 100원 있어. 100원 있는데 만약에 10%를 증가하는 이게 100만 원이라고 하자. 이게 10%가 증가된대. 그럼 10%면은 0.1로 쓰는 거 아니냐? 10%가 0.1이잖아. 10%가 0.1이야. 10%는 0.1만큼 증가한 거야. 10%는. 100%는 1이고 1%는 0.01이야. 10%는 0.1만큼 증가한 건데 이게 1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어서 10%가 늘어가면은 1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죠? 100에다가 1 더하기 0.2를 해줘야 돼. 그러면 1.1에다가 100을 곱하면 110이잖아. 110. 근데 100만 원은 그냥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1은
원래 값은 있고, 알았죠? 그리고 나중에 늘어난 값이 생겼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거는 원래 값이 원금이야. 100만 원이 있었으면은.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한 것이 뭐냐면 10% 증가되면 10% 이자잖아. 요게 이자야.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가 합쳐진 값으로 나와. 따로따로는 못 구해. 원금 따로 이자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원금하고 이자가 합쳐져서 나온다고 해서 이게 원금하고 이자가 합쳐진 거야. 그래서 원리합계라고. 그래서 원금 따로 이자 따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합쳐진 게 나와. 그럼 만약에 100만 원을 넣어놨더니 이자가 10%야. 그러면 계산상으로는 110이 나오고 110에서 100만 원을 빼주면 10만 원이 이자야. 알았죠? 이자만 탁 계산을 못하는 거야. 알았죠? 은행 가서 이런 거 이자 계산할 때 은행원들도 다 계산해가지고 원금이자 합한 돈에서 내 원금을 빼가지고 이자를 줘요. 알겠죠? 그래서 합쳐진 게 이게 원리합계라는 거는 원금하고 이자가 같이 나온다는 뜻이야. 따로따로 나온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원금하고 이자가 나오는 거를 원리합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게 원리합계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원금하고 이자를 합하는 거야. 원금하고 이자의 합계를 원리합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리합계는 원금하고 이자를 따로따로 계산할 수는 없고 합쳐서 나온다. 그래서 이 앞에 원금 부분이 1로 처리돼야 돼. 왜냐면 1이라는 게 1은 몇 승에도 1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은 있고 거기다 이자가 얹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은행이 100만 원을 넣었는데 이자가 10%래. 그럼 1년 지나면 100만 원에다가 1 더하기 0.1 요게 110이잖아요. 그죠? 근데 1년이 더 지나면 여기에 이자가 붙는 거지? 여기에 이자가 붙잖아. 그러니까 100만 원에 1 더하기 0.1에다가 곱하기 여기에 또 1 더하기 0.1이 되는 거야. 그래서 100만 원에 1.1의 제곱이 돼서 이게 1.21이거든. 121만 원이 나와. 그러니까 100만 원을 넣어놓으면 1년 지나면 110만 원이야. 2년 지나면 120이겠네 하면 틀린 거지. 왜냐면 그 전에 거에 이자를 더 붙여야 되잖아. 예. 그래서 121만 원이 돼. 조금 더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자가 얹어지는 방법을 복리라고 불러. 복리. 은행에 가서 복리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으면 죄송 안 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복리. 그걸 뭐라고 해? 복리. 이자를 줄 때는 복리라는 걸로 줘요. 복리는 이자, 그전 이자에 이자를 더 주는 거야. 당연히 은행에서는 다 복리로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실제로 나중에 은행원이 되면 모든 사람한테 다 복리로 적용해 주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회계학과 가면 배우는 거야. 그건 아니야. 근데 이론은 이래요. 이론은 원금하고 이자를 줄 적에는 이자를 복리로 계산해서 주게 돼 있어요. 이자를 복리로 계산해서. 그래서 모든 은행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머님이 적금을 드잖아요. 그러면 복리로 적용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내가 사업하려고 돈을 빌렸어. 그걸 갚아나가잖아. 그것도 복리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만큼 돈에서 이자를 정산해서 줍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금리가 쌀 때는 돈을 미리 땡기잖아요. 그 영끌이라고 해. 다 해가지고. 한번.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사용하는 걸 배워요. 그래서 이게 중요는 한데 엄청 우리가 이걸 특수한 직업에 있는 사람만 따지지 안 따지자 다 해주잖아. 그래서 이론만 배우는 거야. 이론만. 원리합계가 이렇다. 자, 그러면 요거 원리합계가 있는데 복리로 적용해요. 요 원리합계를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원리합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딱 두 가지 유형밖에 없어. 요거만 알면 돼.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게 다 헷갈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원리합계를 계산하는 방법은 자, 요렇게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이렇게 3년이 있어. 내가 돈을 넣는 방법이 3년이 있잖아. 돈을 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돈을 여기에 돈을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도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넣고 해서 찾는 방법이 있어. 매년 100만 원씩 은행에 돈을 넣는 거야. 3년 동안에. 이게 3년이야. 그럼 3년이면 3번을 넣어야 되거든. 여기다 돈 한 번 넣고 여기에 돈 한 번 넣고 여기에 돈 한 번 넣고 이렇게 3번 넣는 거야. 또 다른 방법은 여기에 돈을 넣고 여기에 돈을 넣고 여기에 돈을 넣고 해서 3번 넣는 방법. 돈을 3번 넣어야 돼. 3년이면은 1년에 한 번씩이니까. 근데 돈 넣는 방법은 여기에 돈을 넣는 방법, 요때 돈 넣는 방법, 요때 돈 넣는 방법하고 여기에 돈 넣고 여기에 돈 넣고 여기에 돈 넣고 하는 2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요까지는 이해돼요? 3년에 3번을 넣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넣는 거는 의미가 없지 않아? 야, 이때 늦자마자 찾을 건데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 안 되잖아. 아니 늦자마자 찾을 돈이잖아. 늦자마자 찾을 돈이면 의미가 없잖아.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여기에 돈 넣는 방법, 여기에 돈 넣는 방법, 여기에 돈 넣는 방법 이런 방법하고 여기에 돈 넣고 여기에 돈 넣고 여기에 돈 이건 의미가 없지만 그냥 식을 세워서 해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초에 넣었다고 그래. 문제에 나와. 초에 넣었다고. 그래서 초에 집어넣는 방법 다음에 요때는 말에 집어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게 1년이면은 1월달에 넣는 게 아니라 12월에 넣는 거야. 이게 말에 집어넣는 방법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초냐 말이냐. 초에 넣는 방법 말에 넣는 방법 2가지가 있어. 그러면 이때의 돈이 얼마고 이때의 돈이 얼마인지를 찾는 거야. 이걸 찾는 건데 만약에 이때 넣었어요. 초에 넣었잖아. 그러면 돈은 요때 찾아오는 거야. 은행에 돈을 3년 후에 찾으세요 그러면 넣고 이때가 찾는 거잖아. 돈은 요때 찾는 거야. 이때 넣고 이때 넣어서 이 돈을 찾는 거야. 알았죠? 이거를 요 찾은 돈이 얼마인지를 셈하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내용은 요 2가지 내용밖에 안 나와. 자, 이때 돈을 넣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가면 요때의 돈은 얼마가 되겠니? 이 돈에 대한 이자를 받아야 돼. 이자를 몇 년치를 받아야 돼? 3년치를 받잖아. 왜냐면 이자가 1번, 2번, 3번이니까 A의 1 더하기 R의 3승이죠. 요거는 이자를 몇 번 받아야? 2번 받잖아. 1번, 2번이니까 A의 1 더하기 R의 제곱이죠. 요거 이자 몇 번 받아? 이건 A의 1 더하기 R이에요. 요거를 더한 게 내 돈이야. 만약에 엄마가 은행에 돈을 넣었어. 야, 3년 동안에 1,000만 원 넣었어. 그럼 나중에 은행 가서 찾아오면은 5천만 원에 대한 이자, 6천만 원에 대한 이자, 요거에 대한 이자까지 해서 3천원만 받아야 되잖아. 그게 이 돈이야. 알았죠? 이렇게 셈해 주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돈을 넣었어. 그러면 요때에 받을 돈이 얼마냐면 요거에 대한 거는 몇 번 이자 받아? 2번. A의 1 더하기 R의 제곱이야. 요거 몇 번 이자 받아? A의 1 더하기 R의 1승이야. 요거 몇 번 이자 받아? 안 받아. 그래 A. 그죠? 이거를 다 더한 게 내 돈이야. 3천만 원, 아니 1,000만 원이면 원금은 3천 있고 이자가 이만큼씩 한 걸 다 더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돈에 대한 이자, 이 돈에 대한 이자, 이 돈에 대한 이자를 해서 받아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돈을 매달 매년 1,000만 원씩 넣으면은 이 돈에 대한 이자도 붙어있고 이 돈에 그 다음에 넣는 돈에 대한 이자도 붙어있고 그 다음에 넣는 돈에 대한 이자도 붙어있어서 이걸 다 더한 게 내 돈이야. 여기까지 알겠어요? 요 2가지밖에 안 달아 고등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초에 넣는 방법이 있고 말에 넣는 방법이 있어. 그럼 상식적으로 적금을 넣으면은 이렇게 하는 게 나아 이렇게 하는 게 나아? 첫 번째가 낫지. 왜냐하면 좀 더 미리 넣어 이자 좀 더 받잖아. 그럼 바보가 된 다음에 이렇게 드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지? 없지. 사람이라면 이렇게 넣으면 돼. 저렇게 넣어야지. 그지 않아?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도 써. 엄마가 만약에 여러분 가방 갖고 싶다고 그래서 왜 30만 원짜리 가방을 말도 안 되지만 막 사주려고 그래. 그러면 카드로 긁어. 그 카드로 3개월 할부를 긁어, 10개월 할부를 긁으면 30만 원짜리 글자마다 돈이 빠지면 되냐? 안 되죠.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쓰는 거야. 돈을 우리가 소비자가 할 때는 이게 유리하지만,
우리가 물건을 소비할 때는 돈을 탈 게 아니라 할 때는 카드 결제를 하자마자 돈이 빠져나가진 않잖아. 이렇게 한 달부터 빠져나가. 걔네들은 이렇게 따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밖에 안 써. 카드 결제할 때는 이걸 쓰는 거야. 할부 같은 거 할 때는. 근데 적금을 할 때 이게 유리하잖아.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더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은행에서는 조금 말장난을 합니다. 은행은 불리하잖아. 그렇게 되면. 그죠?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원래 기준금리라는 게 있어. 정해진 금리에다가 자기네가 알아서 정하는 가산금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를 더 받으려고 하는 거지. 초아야! 자는 거 알지? 초아 아니냐? 맞지? 초현이냐? 어? 소현? 초현. 그래. 초아는 누구지? 내가 이름을 잘 못 외워요. 나 진짜 미치겠어. 몇 명은 외우는데 한 1년 보내드는 외우는 건데 잘 못 외워. 나 이해 안 돼. 동현이 일 안 됐어? 그래? 저 8월에 들어왔잖아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초에 넣는 방법이 있고 말에 넣는 방법이 있어. 우리는 이론만 배우는 거야.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는 여기에 다른 무언가가 적용되지만 이론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알았죠? 이론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엄마가 적금을 탈 때 하고 카드로 할부 결제할 때 하고 이 두 가지가 우리 일상생활의 큰 덩어리야. 대부분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이 두 가지밖에 다루지 않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초에 넣는 방법이 있고 말에 넣는 방법이 있어요. 요까지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요게 초에 넣잖아. 그럼 이걸 다 더해야 되는 거야. 이걸 다 더하는 게 내 돈이, 알았죠? 여기서는 이걸 다 더하는 거야. 왜냐면 이거하고 이게 다 내 돈이었으니까 이걸 다 더해준 게 내 돈이고 이걸 다 더해준 게 내 돈이야. 은행 가서 타오면 이걸 다 더한 걸 타갖고 오는 거야, 알았죠? 그렇게 돼서 요게 얼마인지를 따져주는 거야. 돈이 대빵 많어. 그러면 이렇게 되질 않겠지. 한 번에 넣어. 돈이 한 30억 있어. 그러면 한 번에 넣고 한 번에 차지. 뭐하러 이렇게 찌끗 없으니까. 근데 매달 매년 10억씩은 만들 것 같아. 그 10억 넣었다가 10억 넣었다가 찾아오는 거예요. 알겠죠? 30억 있으면 한 번에 넣으면 되지만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게 소비자한테 유리한 방법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다면 이렇게 안 넣잖아. 그죠? 그래서 적은 돈이겠죠?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조금 더 준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이 당연히 불리한데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큰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거래하기 때문에 이게 일반 서민들 돈은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용본 이게 조금 어려워요. 자, 그 풀어줍니다. 자, 문제를 보면은 초냐 말이냐만 구분하면 돼. 알았죠? 네. 그 다음에는 여기에 이제 초인 거는 요거는 둘 다 등비수열의 합을 쓴 거야. 저걸 쓸 건데 그걸 어떻게 쓰는지만 알아두시면 돼. 요 공식을 적용하는 것까지만 하시면 돼. 20번하고 22번. 초연아, 자 20번 읽어줄까요? 자, 이렇게 다음은 연이율이 2% 거기다 밑줄 쳐. 2%면 0.02야. 0.02다. 그죠? 2% 나오면 매년 초에 거기다 밑줄. 2%는 0.0이라고 되고 초는 초죠. 초에 넣은 거는 요거야. 초에 넣은 거는 돈을 조금 더 타오는 거야. 알았죠? 초에 넣었다는 말은 돈을 조금 더 타와. 초 그 두 개 밑줄을 치고 적립할 때 5년 만에 금액을 구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칸을 매겨요. 자, 칸을 매기면 5년이니까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얘가 5년 동안에 받은 돈이 얼마냐 이거지.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매년 A1씩 집어넣었다 이 말이야. A1.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렇게 A1을 집어넣은 거야. 매년 넣으래. 매년 넣으라고 하니까 엄마가 매년 넣을 거 아니야.
한 번 넣어, 두 번 넣어, 세 번 넣어, 네 번 넣어, 5번 넣으면 끝이에요. 알았어요? 예. 선생님 6번 넣으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오전에 왜 5번 넣는 거야? 6번 넣는 거 안 해. 5번을 됐어요? 여기까지 됐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할 거다. 밑에 거부터 알았죠? 밑에 거부터 해. 요거 이자 몇 번 받아? 한 번 받지? 일부러 밑에 거부터 하는 거야? 위에 거부터 하면 헷갈리니까 밑에 거부터 하는 거야. 그냥 표현을. 요건 이자 몇 번 받아? 한 번. 한 번 받아. 1.02 아니야? 맞아요? 네. 1 더하기 R이 0.0이잖아. 그지? 2%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1.0이다. 한 번 받아. 얘는 몇 번 받아? 두 번. 두 번 받아. 1.02의 제곱. 얘는 몇 번 받아? 세 번. 얘는 몇 번 받아? 얘는 몇 번 받아? 5번 받은 것까지 더해주는 거야. 요걸 요렇게 생긴 거를 이 표를 만들어서 요렇게 써놔야 돼. 여기까지 이해돼요? 됐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돈이 얼마인지를 따지는 거야. 그러면 얘가 등비수열의 합이야. 공비가 얼마야? 얼마씩 곱했어? 1.02씩 곱했죠? 네. 1.02 마이너스 1에 1.02에 5승 마이너스를 해주고 첫째 항이 A에 1. 이거를 첫째 항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돼. 알았어요? 얘는요 문제에서 줍니다. 선생님 안 주면 어떻게 해? 줘. 안 주질 않아. 무조건 줘. 안 줬다. 그럼 다 틀려. 그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무조건 줘요. 자, 계산하면은 0.02에다가 문제 1.02에 5승이 줘요. 무조건 주게 돼 있어. 얼마냐면 1.1로. 1.1. 1.1 마이너스 0.1. A에 1.02. 계산하면은 동그라미 2개, 동그라미 2개. 이렇게 돼가지고 A에 102에다가 이거니까 10.2. 이렇게 되죠?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여기 2로 나누죠? 그러니까 5.1A가 아니야. 만약에 100만 원이었잖아? 510만 원을 가자. 510만 원. A가 1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면 5100만 원. 그러니까 5년 동안 이자가 100만 원 붙은 거야. 5억이면은 5억 1000만 원이야. 50억이면 이게 100억이면 그죠? 510억이지? 돈이 많으면 큰 돈을 버는 거지. 알았죠? 이렇게 따져줍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많이 쓰이는 거예요. 알았죠? 이거 그래서 두 가지만 아시면 돼. 두 가지를 만약에 벗어난 게 학교 시험에 가끔 나와. 근데 나오면 거의 요새는 이렇게 기본적인 거 둘 중에 하나 탁 내는 건데 내는 것 중에 이게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그랬잖아. 그 학교 선생님도 알겠지? 그 얘가 나와요. 알았죠? 얘가 더 나와요. 나오면은 얘가 90% 얘가 10% 알았죠? 그러니까 얘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얘가 나와.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거를 한번 풀어줄까요? 21번 시작. 아니 끄면 좋을 것 같은데? 끄면 좋을 것 같아. 그냥 안 끌 거야. 줄까봐. 내 리모컨을 갖고 나는 걸 까먹었어. 진짜
헬프할 게 뭐 있냐? 응? 계산해. 여기 1.63 빼기니까 0.64. 여기 공비 마이너스 1이니까 1.05에서 1 빼야지. 0.0이지. 0.05. 선생님,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아, 그게 계산하면 되지. 산수자를 곱하기 하라는 건데 뭘. 그러면 이거를 곱하면 나와주고 100. 했어? 10년이지. 이게 초지. 여기 A가 얼마야? 써있잖아. 100만 원이라고 써있는데 왜 A라고 써서 100만 원도 혹시 적금하는 거야? 여기 100이야. 써. 1.05 해놓고 1.05 빼기 1.05에 10승 10승이지. 빼기 100에 1.05. 요거 줘줬잖아. 1.64 빼기. 됐지? 계산해야지?